자, 여기 보시면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워낙 변동성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올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 돈 풀기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대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들썩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유동성, 기대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올해 고점을 돌파했고 미 증시도 올해 고점을 돌파했고, 또 이렇게 최근 올해 수익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벌써 13% 유동 자산이죠.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빅7은 12% 상승세, S&P 500은 올해 5.4% 상승세. 이렇게 확실히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또 비트코인은 나름대로 올해 4월에 반감기라고 하는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이 벌써 꿈틀꿈틀 되는 모습인데요. 이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간 또 돈을 풀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펩시에서 나온 시그널인데요. 여러분, 펩시가 코카콜라와 함께 필수 소비재에 속하잖아요. 콜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음료, 스낵, 절대 강자인 펩시가 아주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야, 이게 뭐 대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펩시라는 기업은 거의 매출이 역성장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가격을 진짜 사악할 정도로 올립니다.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 올립니다. 펩시콜라를 2020년 12% 올리고 다음 분기에 먹으러 가면 거기서 17%가 또 올라 있고, 제가 3개월 뒤에 마트 가보면 16%가 또 올라 있고 진짜 사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다. 10%대씩 콜라 가격, 스낵 가격을 매 분기마다 올릴 정도로 좋게 해석하면 강력한 경제적인 해자와 브랜드 파워 이런 게 있는 회사였는데, 그동안은 끄떡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량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아유 사 먹지 뭐, 좀 비싸지만 그래도 먹어야지, 콜라랑 스낵, 음료 먹어야지 했는데 보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4%로 판매량이 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확 휘청이기도 했는데, 물론 펩시 주가가 무슨 폭락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빠졌거든요. 원래 잘 안 빠지지만.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드디어 소비자들이 항복을 시작했다, 가격 인상을 드디어 못 버티고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잘 버텼는데 요거 조금 균열의 시그널 아니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드디어 앞으로 펩시 가격 더 안 올리겠다. 와, 이것도 엄청나게 큰 선언이죠. 미국 소비자들이 식품, 음료 소비를 안 하는 게 느껴진다. 이 멘트는 처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미국 소비자들 너무 강하다, 끄떡없다, 전혀 둔화를 못 느낀다, 이런 칭찬 일색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펩시에서 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비싸지면은 아예 그냥 딱 안 사 먹게 되는 그런 가격대가 있는데, 약간 그런 시점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배달비가 너무 비싸면 아예 배달 그냥 시켜 먹지 말고 우리 그냥 뭐 내가 가서 사올게, 이런 생각 하실 때도 있고, 집에서 해 먹자, 외식 뭐 이 정도 너무 비싸다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이 많이 나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시그널이었고, 좀 찜찜한 시그널일 수도 있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소비 둔화되면은 또 연준이 이제 슬슬 돈 풀겠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뭐 주가는 얼마 안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장인 거에 비해서 펩시는 약간 이렇게 꺾이고 있죠. 약간 이렇게 해서 실제로도 매출도 지금 역성장, 코로나 이후로 매년 이렇게 10%대씩 성장해오던 회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인플레 이런 것들 막 가격 인상하는 거 즐겼던 회사인데 이렇게 역성장하는 거에 투자자들이 많이 놀랐던 한 주였고요. 그리고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펩시만 그랬으면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맥도날드도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맥도날드도 이제 처음으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도 가격 인하 하나 이렇게 봤는데, 아직은 뭐 한국은 그런 건 없는데 적어도 미국 맥도날드는 일부 메뉴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맥도날드는 지난해에만 가격을 10% 올렸고, 뭐 지금 웬만한 외식 기업들 다 10%대 두 자리 다 올렸는데, 이 맥도날드 CEO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격 인상이 영향 안 준다, 매출에. 그래도 사 먹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도 계속 사 먹으니까 또 올리고 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대요. 그래서 CEO가 아까 펩시 CEO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확실히 저소득층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소비가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D123 전략을 2배로 늘릴 거라고 했는데, D123 전략이 맥도날드의 일부 품목의 가격을 1에서 3달러 사이로 잡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저가 전략인 거죠. 이건 확실히 타겟이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지금 1달러에서 3달러짜리 제품들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막 폭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렇게 미국인들이 맥도날드가 너무 건방지다, 가격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비아냥거리고 불만이 폭주하는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영향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적으로도 영향이 찍히고요. 그래서 CNN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맥도날드 경영진이 소비자들에게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코멘트가 약간 바뀌었고, 지금 미국 내에서 연봉 한 45,000달러, 원화로 한 6천만 원 이하의 고객들이 감소하는 걸 봤다. 야, 둔화도 아니고 감소하는 걸 봤다고 하니까 외신들이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펩시, 맥도날드 거의 필수 소비재급이잖아요. 맥도날드는 햄버거계의 필수 소비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거의 편의점 가듯이 가는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불만이 폭주할 정도로 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겸사겸사 저게 일부에 또 얘기일 수 있어서 한번 또 새로 나온 뉴욕 연준이 내놓은 가계부채 보고서가 마침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요즘 보니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 이제 3개월마다 나오긴 하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그널이 실제로 지표에도 잡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인데 보시면 카드 연체율과 자동차 연체율 각도가 더더더 가팔라지는 게 좀 느껴지실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무게가 무거운 거, 그게 바로 주담대입니다. 가장 덩치가 크고 영향력이 큰 게 주택담보대출, 주택모기지인데 요거 연체율도 이제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개를 위로 틀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온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연준이 빠르게 대응을 하겠죠.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금리를 낮추든지 금리를 낮추겠다는 시그널을 주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고, 야 이제 연체율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제 드디어 신호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90일 이상 3달 넘게 연체한 걸 심각한 연체, 중대 연체라고 하는데, 요것도 보시면 방향이 그동안은 잠잠했는데 드디어 카드 연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체도 이렇게 방향이 위로 트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아주 미세하지만 이제 슬슬 틀고, 더 중요한 건 이 노란색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내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벌써 3개월마다 발표되니까 이게 이제 다음 분기 되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대로 냅두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야 이제 연준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금리 인하 각이다, 타이밍 왔다, 이건 뭐 올해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언제 하느냐에 남았는데 안 할 수 없다, 이거 괜히 하다가 또 쇼크 올 수 있다, 과거처럼. 이거 심지어 연준이 낸 자료입니다. 어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낸 게 아니고요. 연준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욕 연준에서 낸 거기 때문에 다 회의할 때 알고 있죠. 연체율 올라가는데 슬슬 금리 인하 시그널 줄까요? 이렇게 회의하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심지어 별도로 콕 집어서 자동차 연체가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라고까지 코멘트를 따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자동차 대출의 연체 전환율이 팬데믹 고점을 넘어설 정도다,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 지금 자동차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대출 이자 갚느라고 할부 이자를 갚는데 더 못 갚고 지금 연체로 전환되는 시민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뭔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균열의 시그널. 그래서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밀레니얼부터 베이비부머, 그러니까 예전에는 1, 20대들이 너무 무리했다라는 코멘트였는데 이제는 밀레니얼이면 3, 40대, 베이비부머 5, 60대 분들도 팬데믹 이전에 연체를 넘어섰다는 거는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보다 돈이 많은 게 밀레니얼이나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도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도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거, 이거를 콕 집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토론 지금 연체율이, 심각한 연체율이 거의 이 숫자만 보면 금융위기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초입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도 이미 코로나 수준은 다 넘어섰고요.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 위기만큼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도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비율로만 봤을 때는 거의 이미 금융위기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항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연체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비트코인도 들썩일 수도 있고 증시도 유동성 기대감도 계속 일정 부분 붙는 것 같아요. 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앞서서 붙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안 많이 관심 가졌던 미국의 초과저축이 드디어 20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진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펩시나 맥도날드에서 벌써 그 저소득층들이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다라는 초반의 시그널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 들었고요. 이렇게 소비가 급감하면 경제 성장률 뚝 떨어지고 그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고려, 이런 시그널들을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재무장관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코멘트했습니다. 매우 예의주시 중이다.
그래서 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일부 금융기관은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직접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가능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파월도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일부 문 닫는 소형은행이 있으나 수습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예언서처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연준도 알고 있고 재무장관도 곧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돈 풀어서 수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습 가능하다는 게 결국은 돈 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 급증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그림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작년 딱 1년 전에 지역은행 파산이 커졌었는데 그때는 채권 위기였고, 이제 올해는 부동산 위기라서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이렇게 지금 또 다시 우려가 커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또 돈 푸는 기대감을 높이는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인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기대감인 것도 같고, 증시가 오르는 여러 가지 기대감, AI도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더 큰 게 바로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기대감이 어느 정도라면은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이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붙기 시작할 정도로, 이게 증시에 얼마나 몸값을 높게 줄 것이냐에 대한 자료를 20년치를 모아놓은 건데, 코로나 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높은 몸값을 줬던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요. 그 정도로 지금 증시가 다시 돈을 풀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P 500 P/E가 20배를 넘어선 건 코로나 시기 엄청나게 제로금리로 돈을 풀었던 시기 외에는 없었다. 지금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찐 유동성 지수조차도 계속해서 지금 돈 풀기는 이미 지역은행 위기 작년에 터진 이후로 계속 풀고 있다.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돈 풀기는 이미 기준금리만 안 내렸을 뿐이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을 보셨을 때 올해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 보면 조정이 와도 흔들리는 것보다는 하락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아직까지 저의 또 뷰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 지표는 제가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챕터 1에 넣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업데이트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일시적으로 좀 있을 수 있고 과열을 시킬 수 있지만, 올해는 큰 그림 봤을 때 전 세계가 선거도 있고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언제 인하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기대감이 계속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시장에 들어온다 기대감으로 자산 시장이 좀 들썩썩하는 한 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타이밍을 맞추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S&P 500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10% 선을 그어봤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 위기가 와서 좀 뒤처질 수도 있고 부진할 수 있지만 보통 연평균 8에서 10% 내외로 장기 성장한다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요. 돈 풀리면 가는 곳이 미 증시입니다. 전 세계 자산이 들어가죠.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 보시지만 한국에서도 번 돈으로 환전하셔가지고 미 증시 투자하시고, 저기 중국 투자들도 지금 미국 증시 하겠다고 난리라고 하고, 일본 젊은 친구들 요즘에 미국 증시 한다고 난리고, 이제 트렌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전 세계 기관들도 돈 생기면 1순위로 들어오는 게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에 올라타는 게 마음 편한 투자법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침이 있고 뭐 앞서가고 좀 뒤처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또 성과도 나쁘지 않은 투자법이 S&P 500 나스닥 모아가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도끼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도끼, 차트 판도끼, 역발상 판도끼 총 3가지 투자 판도끼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